네, 이보연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뒤에서 뵈니까 우리 제일 열심히 듣는 학생이 있어가지고 제가 선물을 조금, 네, 좀, 네, 엄마한테 허락받고 먹어야 되긴 할 것 같은데, 제가 일단 이렇게 주고, 우리 꼬맹이가 화장실에 가가지고, 근데 이제 꼬맹이도 너무 예뻐가지고, 일단 알아보시겠죠? 네, 일단,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예비중 학습전화 세미나의 2부를 담당하게 된 운영본부장 안영석입니다. 자, 오늘 이제 제가 드릴 말씀은 일단은 어떻게 그래서 이제 1부에서 나왔던 그런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어떻게 수업 시간에 녹여서 우리가 예비중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가에 대한 설명이 좀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 제가 문제를 하나 내드릴게요. 저희는 무슨 학원일까요? YNS 열정과 신념이라고 하는 학원은 어떤 학원일까요? 지금 제가 우리 블로그에 있는 것 중에 그냥 요 최근에 올라왔던 것들을 제가 그냥 갖고 왔거든요. 수능 체험, 1팀, 2팀 내신 대비, 토플 실적, 윈터 학습 캠프, 월말 평가, 예비고 스타트, 기말고사 파이널 데뷔 주간, 특목 컨설팅, 중간고사 실적, 하반기 성적 장학생. 자, 여기서 나타나는 키워드들을 봤을 때 저희 학원은 어떤 학원일 것 같으세요? 되게 어렵나요? 아니면 저랑 말 안 하실 거예요, 오늘? 그래도 대략적인 이런 키워드들을 조금 이렇게 살펴보면 저희는 입시학원이에요, 입시학원. 그죠? 저희가 갖고 있는 학원의 성격은 입시학원이에요. 그러면 입시학원이라고 하는 학원은 어떤 것이 본질이죠? 입시학원에 왜 보내세요? 그러니까 학원 이야기 많잖아요. 뭐 코딩 학원도 있고, 미술 학원도 있고, 음악 학원도 있고, 어학원도 있고. 입시학원으로 이제 예비 중이니까 이제 초등학교 때는 아이들 뭐 어학원 같은 데 이제 보내시고 이제 이렇게 가르치셨다가 이제 또 입시학원들을 지금 이제 설명회들을 찾아다니고 계실 텐데 입시학원은 뭐가 나와야 되는 학원일까요? 제 질문이 또 너무 어렵나요? 입시학원은 실적이 나와야죠. 그러니까 그 학원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 그렇게 훈련받은 아이들을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교에 잘 보내는가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실적을 내고 있는 저희는 학원이고, 그럼 이런 실적들이 어떻게 나오게 됐느냐, 그리고 어떻게 우리는 또 가르칠 것이냐에 대한 게 2부의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큰 개론이에요. 자, 일단 첫 번째로 YNS는 3년의 약속이라고 하는, 제가 쓰고 있는 그 교실 이름이 3년의 약속이라는 교실, 멋있죠? 3년의 약속이라, 안 멋있었어요. 3년의 약속이라, 여기는 무슨 실인지 아세요? 여기 이름이? 모르고 앉아 계신 거예요, 그냥? 그냥 일로 들어가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앞에 써놨는데 여기는 스카이홀입니다, 스카이홀. 왜 스카이홀일까요?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보내겠다, 뭐 이런 마음으로. 그죠? 근데 제가 쓰고 있는 곳은 이제 그 3년의 약속관인데, 이 3년의 약속이라고 하는 로드맵이 있어요. 자, 이 로드맵이 이제 이렇게 중학교 1학년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제 이때까지는 예비중 기간이죠. 예비중 기간을 거쳐서 이제 학원은 3월부터가 이제 어떻게 보면 새 학년이 바뀌기 때문에 이제 학년에 시프팅이 일어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중학교 1학년 입학식이 끝나고 이제 들어가는 과정이요. 근데 예비중 겨울 과정도 완성학기 과정도 저희가 이제 들어가는데 지금 여기를 보면 좀 저도 TJ예요. ENTJ인데 저도 ENTJ인데 공부는 TJ가 잘 시키고 공부도 TJ가 되거라. 자, 이거 TJ가 잘하는데 지금 이제 분석하시는 분들은 딱 보면 알겠지만 그룹이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위에는 이제 월이고 거기에 따른 이제 학기 그리고 학기 목표, 교재 그리고 나서 이제 그룹이 두 가지 그룹이 나눠진 거예요. 저희 학원에 이제 아이를 보내시면 그 아이 왔다. 안녕. 선생님이 선물 놔뒀어. 여기 엄마한테 허락받고 먹어. 너무 고마워가지고 열심히 들어서. 이제 그룹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F 그룹이라고 하는 그룹이 있고 T 그룹이라고 하는 그룹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학원에 이제 아이들을 보내시면 아이의 플레이스먼트 테스트를 통해서 이 아이가 어떤 성향에 따라서 그리고 실력에 따라서 이 두 가지 그룹으로 나뉘게 됩니다. 근데 이 두 가지 그룹이 조금 차이점이 좀 있어요. 일단은 F그룹은 저희가 펀더멘탈이라 그래서 이제 기초반이에요. 기본반 아이들이 이제 이때 입학을 하고 T그룹은 탭스나 토플 그러니까 실적을 내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그룹이 이제 상위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두 그룹으로 이제 나눠져서 커리큘럼이 짜져 있는데 이제 F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들어오면 예비중 기간에 들어오면 뭐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독해는 중등영어 학습의 입문 그래서 입시 영어의 시작
예비 중일로서 체계화된 영어학습을 적용하는 것부터 독해가 들어가고 문법도 중등 영어학습 입문 개념 몰입학습으로 그래서 예비 중일로서 생소한 문법 용어부터 일단 왜냐하면 어학원을 다니다 온 아이들은 문법 용어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헷갈려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알려주고 하면서 이제 가는 체계고 T그룹으로 들어온 애들은 이제 시작점이 뭐냐면 독해력과 도식화를 시작합니다. 장문 독해에 대한 적응 기간 및 마인드맵 완성도 높이고 문법도 여기 보시면 몇 학년 거부터 지금 짜져 있어요. 로드맵이 중학교 2학년 거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얘네들은. 그러니까 1년 차이가 나는 거죠. 얘네들 시작점 자체가. 그럼 이렇게 해서 1학년이 이제 가요. 근데 이제 여기에 보면 이렇게 가면 2학년 때 보면 이제 얘네들이 이제 그때 들어가죠. 문법 같은 경우에 보면은 펀더멘탈 그룹은 중학교 2학년에 예비 과정을 시작할 때 이제 중학교 2학년의 핵심 문법이 들어가고 얘네들은 벌써 중등 문법 총정리가 한번 들어갑니다. 그죠? 독해도 얘네들은 아까 전에 걔네들이 예비중 과정에 시작했던 장문 읽기 및 훈련 이런 것들이 그때 들어가는데 이제 얘네들은 실용영어와 입시영어의 결합을 시켜서 다른 과목이 들어가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가다 보면 중3이 되면 이제 얘네들은 고등학교 1학년 수준의 독해의 기본 단계, 그리고 얘네들은 중3 핵심 문법의 기본 다지기가 들어가는데 얘네들은 고2 수준의 독해 응용 단계가 들어가고 이제는 문법, 중등 문법은 끝나고 내신, 인증시험 대비 문법력 강화하면서 어법으로 전환하는 시점이 옵니다. 그러니까 시작점 자체가 다른 두 점이요. 목표를 향해서 출발을 할 때요. 조금의 차이를 벌리면요. 조금의 차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조금의 차이를 벌리면 이게 처음에는 차이가 많이 안 나잖아요. 근데 이게 점점 벌어질수록 그 차이들이 굉장히 커지기 시작하죠. 이 차이점이. 마찬가지로 F그룹과 T그룹은 시작점이 이제 그 각자의 레벨에 맞춰서 시작은 하지만 결과적으로 3년이 지난 후에 나타나는 차이점들은 이제 많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것들이 T와 F를 나누느냐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될 거고. 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제가 알려드린 거 보면 지금 우리 원장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학습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자, 복습. 얼마나 잘 들으셨는지. 무슨 학습이 있고 그릇을 넓히는 무슨 학습이 있고 기반 학습이 있고 그 다음에 무슨 학습이 있다? 시험 학습이 있다. 근데 여기 보시면 기반 학습을 늘리는 기간을 잘 보세요. 지금 여기 보시면 기반 학습이라는 거는 이 학생이 학습을 하면서 자기가 담을 수 있는 자신의 그릇을 넓히는 기간인데 현실적으로 시험 학습이 보세요. 1학기에 2번 들어가요. 2학기에 2번 들어가요. 그러니까 기반 학습이 연계가 돼서 계속 진행이 되기가 어렵죠. 그쵸? 짧잖아요. 한 개월은 기반 학습하다가 한 개월은 시험 학습으로 전환돼서 또 막 달려야 되고 다시 적용해가지고 다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한 달 정도씩밖에 없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크게 보면 3달이지만 기반 학습하는 기간 3달이지만 솔직하게 말하면 이 아이들이 집중해서 하는 기간들은 한 달씩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짧은 기간 동안 어떤 것들을 우리는 아이들한테 알려줄 수 있을까? 어떻게 좀 성장시킬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각 그룹별 특징부터 하겠습니다. 어머님은 F세요? T세요? 너 T야 F야? 자, 이제 요거에 따라서 좀 차이점이 달라지는데 자, F그룹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제가 그냥 핵심부터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핵심부터 좀 빠르게 말씀드리면 어머님들은 우리 학원에 아이들을 보내실 때 이 아이가 F그룹에 배정이 될 수도 있겠죠. 실력에 따라서. 그러면 F그룹에 속해진 아이들은 빨리 못하게 진화시켜야 돼요. T로 진화시켜줘야 돼요. T로 진화시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T그룹에 있는 아이들은 지금 제가 이따 말씀드린 그 강조점에 따라서 이 아이들이 이제 자신의 역량을 늘릴 수 있게끔 봐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F랑 T를 왜 나누게 됐냐면 저도 아이들을 가르치거든요.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F그룹과 T그룹에 굉장히 큰 차이점이 있다는 게 알려졌어요. 뭐냐면 F그룹은 뭐가 잘 장착이 안 돼 있냐면 F그룹 무조건 잡으면 안 돼요. 무조건 공부 못한다고 막 혼내면 안 돼요. 얘 원인이 뭔지를 분석해봐야 돼요. 공부를 못하고 싶은 학생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대부분 F그룹은 공부를 왜 못하느냐? 학습 습관이 제대로 장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일단 뭐부터 많이 흔들리냐면 얘네들은 학습 성실성부터가 많이 흔들려요. 일단은 숙제가 안 돼 있어요. 숙제가. 아이들이 숙제하는 방법을 몰라요.
숙제를 잘 안 해요. 숙제를 하더라도, 해오더라도, 딱 학교 딱 끝나면 학원 오기 바로 직전에 막 풀어가지고 갖고 와요. 그러면 제가 딱 보면 알아요. 글씨가 자유로워요. 아이들이. 자유롭고, 문제도 객관식 같은 경우에는 고민하는 적이 하나도 없어. 답만 잘 적어 갖고 왔어요. 물어보면 모르고. 그러니까 숙제하는 습관들이 잘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F그룹은 저희는 어떤 형태로 얘네들을 가르치느냐. 얘네들한테 뭐를 장착시켜줘야 된다? 학습 습관을 장착시켜주는 것을 우리가 목표로 얘네들을 지도하고 있다. 집에서 이게 되면 저희가 안 하겠죠. 지금은 아직까지 아이들이 말 잘 듣죠. 지금 아직까지는 아이들이 어머님이 야, 해! 그럼 잘 듣지 말. 미안해. 자, 이게 말을 잘 듣잖아요. 근데 중학생만 되더라도 정말 부모님, 제 아내도 교사인데 제 아내의 그 친구분 그 딸이 중학교 2학년이에요. 중학교 2학년인데 어느 날 아내한테 와가지고 막 심각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애가 실어증인 것 같아. 실어증이 뭐예요? 말을 안 해, 말을. 자기한테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학원에 전화를 했대요. 저희 아이가 집에서는 말을 한마디도 안 하는데 학원에서 말 잘하나요? 어머니, 분위기 메이커예요. 그냥 교실에서 날아다녀요. 애들한테 말 너무너무 잘하고 저한테도 말 너무너무 잘하고. 그러니까 환장할 때가 오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집에서 안 되니까 이제 학원에서 그런 훈련을 시켜줘야 되는데, 일단 얘네들의 강조점은 숙제, 학원 오기 전에 마무리해야 하는 것들, 온라인, 단어 워크북, 셀프 테스트나 알파 테스트, 문법, 과제, 독해, 과제, 이런 것들. 그리고 오늘 뭐 하지 말아야지, 얘네들은? 재시험 하지 말아야지. 자, 제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무슨 점수 깎지 말아야지? 얘네들은? MBS 점수 깎지 말아야지. 여기에 아이들이 목숨을 걸어야 돼요. F그룹 아이들. 이게 뭐냐면, 강조점은 학습 습관에 있고, 이것이 뭐냐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학습 습관 장착 틀이에요. MBS라고 하는 제도. 자, 어머님들 만약에 물을 어디다 담는다. 선생님들의 강의가 문제가 아니고요. 물론 그것도 문제죠. 근데 선생님의 강의보다 더 중요한 건 제가 느끼는 건 그거를 담아가는 아이들의 그릇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물을 어디다가 담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의 그릇이 소주잔 정도로 작다면, 간잔 종지만 하다면 다른 것들은 넘쳐서 흘러버려요. 걔가 소화할 수 있는 양이 얼마 안 돼요. 근데 만약에 우리 아이의 수조가, 학습 습관의 수조가 엄청나게 큰,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아쿠아리움에 있는 대형 수조라면 오히려 부족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런 물의 양이. 그러니까 우리가 물을 어디에 담는다고 생각하면 그 물은 담는 용기에 따라 다르게 들어가는 것처럼 틀에 따라 다르게 들어가요. 학습도. 학생들과 오랜 시간 치열한 입시 전쟁을 함께 걷다 보니까 공부에 있어서도 바로 이 틀이 있다는 걸 알았는데 그게 바로 학습 습관이에요. 그래서 내가 올바른 학습 습관을 장착하고 그 틀을 계속해서 넓히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강의를 듣고 오랜 시간 책을 읽어도 아이들은 집에 가는 순간 까먹어요. 그래서 이제 요것들을 틀을 넓혀주는 과정이 필요한데 YNS에서는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이 이러한 시행착오 없이 올바른 방법으로 학습 습관의 틀을 넓힐 수 있도록 객관적이어야 되고 선생님에 따라 주관적이면 안 돼요. 지속 가능한 학습 관리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바로 MBS예요. Management of Behavior Tool Studying이라 그래서 학습 습관을 갖다가 우리가 관리해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매달이 되면요. 매달이 되면 저희 학원에 입원하시면 매달 우리 아이들은 100점의 가상의 점수를 받아요. 매달 리셋돼요. 다음 달 되면 100점. 이번 달도 100점. 근데 거기서 만약에 얘네들이 결석을 해요. 그러면 2점이 깎여요. 점수를 다시 올려주는 제도는 없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점, 지각 마이너스 1점, 교재 마이너스 2점, 숙제 마이너스 2점, 단어 시험 페일했으면 마이너스 2점, 퀴즈랩 마이너스 2점, 국어하다라는 온라인이 있는데 이따 설명드릴 건데 마이너스 2점, 독서력이나 복립도 이건 초등부지만 안 해보면 마이너스 2점, 테스트 같은 거 빼라면 마이너스 2점이 기록되고 선생님들은 수업 들어가기 전에 구글 시트에 이러한 입실 점검표들이 다 올라가져 있고 거기에 각 영역 선생님, 담임 선생님들이 다 실시간으로 들어와서 공유가 되고 있어요. 거기에 아이들의 점수를 기록을 해요. 자, 그러면 한 달이 지나잖아요. 한 달. 1일부터 31일까지 여기 학원에 오는 동안에 가는 거 쫙 딱 하면 F그룹은 대충 몇 점 정도 나올까요? 몇 점? 20점? 너무 중학교 선배들을 너무 물러보는 거 아니야? 보통 제가 보니까 평균이 70, 80이 오래요.
70, 80, F그룹 아이들이 70, 80. T그룹은요? T그룹은 저희가 95점 정도 자, 생각해보세요. 한 달 동안에 5점밖에 안 깎인 거예요. 숙제, 과제, 출석, 온라인, 테스트 전부 다 해서 한 달 동안 마이너스 5점 된 게면 잘한 거죠. 되게 힘들겠죠. 어머님들도 통과하실 수 있을까요? 마이너스 5점 굉장히 잘한 거잖아요. 근데 그런 아이들이 T그룹 반에는 대다수예요. 그래서 상 받자 그러면 애들이 막 우르르 나와요. 근데 F그룹은 상 받자 그러면 선생님이 얘기하죠. 문을 닫아라. 괜히 저 소리 듣지 말아라. 너희들의 멘탈만 바사삭 되니까 문을 닫자. 시상식은 우리한테 없다.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학습 습관 자체의 차이가 너무 많이 커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선생님들은, F그룹 선생님들은 이런 거에 집중해서 아이들을 관리하고 지금 이 아이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자꾸 마이너스가 나는지. 숙제? 단어? 그냥 무조건 이런 제도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제가 선생님이지만 솔직히 좀 주관적인 게 반영돼요. 그냥 제 마음에 안 들어. 약간 수업 태도가 좀 별로야. 아, 난 너 별로 안 좋아해. 약간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사람이니까. 물론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근데 이런 수치를 보면 한 달이 지나면 나오겠죠. 이 아이가 뭐 때문에 어려워하는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코칭이 들어가줘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저희가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한테 저희가 95점 이상이면 시상을 해서 저희가 올바른 학습습관 장착을 위해 고생했고 노력했다라고 하는 동기부여를 해줘요. 그래서 저는 저희 학원에 아이들을 보내실 거면, 제가 이 얘기를 첫 번째로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저희 학원에 아이들을 보내실 거면 이 아이가 학원에서 받아오는 상 중에 MBS 상을 받아오면 제일 칭찬 많이 해주세요. 한 달 동안 너 진짜 고생 많았다. 성실했구나. 네가 해야 되는 일들을 잘했구나. 그거부터 시작이에요. 학습은. 근데 그러한 시스템을 갖고 있는 학원이라는 것을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토대로 해서 실제적인 성적 향상을 이뤄내야 돼요. 일단은 이 아이가 어떨 때는 시험을 잘 보고 어떨 때는 시험에 망치고 어떨 때는 막 공부하는 것 같다가 어떨 때는 공부를 안 하고 막 그러한 어떤 들쭉날쭉한 가능성에서 어떻게 방향성을 잡아줄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하시게 될 거거든요, 앞으로. 근데 이러한 시스템이 있다면 이 아이가 지금 어떤 것이 문제인지를 볼 수 있는 제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가 좀 말씀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매달마다 담임 선생님에 의해서 매일 이 아이의 MBS 점수가 어머님들 카톡으로 매일 나가요. 아이가 이제 등원했을 때마다. 그러면 어머님들은 그거를 함께 보면서 지금 우리 아이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F그룹의 강조점은 이 학습 습관을 잡는 데 있다. 그래서 이거부터 시작이다. 그러면 이것을 잡아주고 이것에 대한 기반이 넓어지기 시작하면 아이들의 성적이 올라가기 시작할 것이다. 그래서 중학교 때 일찍 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이거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F그룹이었다면 T그룹의 강조점은 뭘까요? 제가요 수업 들어가서 제가 조금 되게 부드럽게 생겼죠. 눈으로도 욕을 하시네요. 자, 그게 아니라 제가 사실 되게 엄격한 선생님이에요. 제가 제 스스로 ENTJ라서 제가 되게 엄격한 선생님인데 제가 교실에 들어가면 아이들이 좀 긴장을 해요. 근데 이제 제가 좀 교실에 딱 들어가면 F그룹 아이들은 제가 들어가기 전부터 있잖아요. 죽상이에요. 숙제를 안 해와서. 오늘 검사 받으면 막 숙제 안 한 것 때문에 혼날까봐. 막 그게 가장 걱정인데, T그룹 애들은 제가 딱 들어오면 일단 반갑게 인사합니다. 왜요? 걸릴 게 없거든요. 숙제를 잘 다 해요. 얘네들은 숙제를 해오라는 말 할 필요가 없어요. 얘네들은 거의 다 숙제를 다 해옵니다. 학습 습관 자체가. 근데 얘네들은 뭐 갖고 경쟁하는지 아세요? 얘네들의 스트레스는 뭔지 아세요? 오늘 시험 점수예요, 점수. 옆에 있는 애가 나보다 잘 받아서 선생님 칭찬받잖아요? 만약에 99점이에요? 그럼 자기 95점이야. 95점 못한 건가요? 잘했는데도 막 억울해하네요, 아이들이. 막 분해해. 그러니까 강조점 자체의 시작점이 다른 거예요. 어떤 아이는 학원에 와서 오늘 해야 되는 뭐를 안 해온 거? 숙제를 안 해온 거에 걱정을 많이 한다면, 어떤 아이는 그거의 차이가 아니라 오늘의 점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뭘로 진화시켜야 된다, 우리 아이를? T그룹 아이로 진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제 얘네들의 강조점은 시험 준비 다 했나? 과거 5분 테스트, 뭐 월말 테스트 이런 거 준비 다 했나? 오늘 반에서 뭐 등 해야지? 1등 해야지.
개념 도식과 마인드맵 발표할 때 이렇게 해야 되겠다. 각 영역 테스트 91점 맞고 100점 맞아야지. 이런 것들이 T그룹의 강조점이에요. 강조점은 얘네들은 시험 실적. 그러니까 기반 자체는 아이들이 굉장히 넓어져 있기 때문에 얘네들부터는 이제 이 부분들에 집중을 해서 갑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또 저희가 이제 월마다 예비 중학교가 되면 월말 테스트라는 걸 봐요. 그래서 월말 테스트는 어휘 문법 듣기 독해 영역으로 구성이 돼 있고, 어휘는 학습하고 있는 교재의 현재 범위까지가 다 포함이 되고, 문법은 중학교 1학년 과정부터 현재 학습 범위까지, 듣기 독해는 수능 유형으로 저희가 모의고사 유형으로 출제를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얘네들의 정확한 실력을 점검하고 지금 얘네가 어디쯤 맞는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피드백과 맞춤 보충을 저희가 해요. 1대1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클리닉이 진행이 되고, 좋은 성적을 이때 유지하는 학생들은 레벨업이 됩니다. 레벨업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아이들이 사용이 되면서 자신의 실력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체크업 장치가 시행이 됩니다. 저희 학원에서. 그래서 단순 점검이 아니라 리포트로 어머님들한테 돌아가고요. 결과에 따른 1대1 개별 상담 및 보충 클리닉이 진행되고, 내신 및 수능형 유형으로 내기 때문에 아이들이 시험학습 형태로 공부해서 늘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자신이 평소에 갖췄던 기반이 넓어진 거에 따른 결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시험을 보고 있고, 실력을 체크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리빌딩하는 기회로 하는 월말 평가가 시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학습 습관들을 잡아주는 시스템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각 수업의 강조점은 뭐가 있는가? 자, 시스템을 자꾸 설명을 하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시스템이에요. 시스템이 있는 학원이 왜 중요할까요? 제가 질문하고도 되게 어렵다고 생각했어요.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선생님에 의존하는 학원들의 단점이 뭘까요? 선생님도 중요해요. 되게 중요해요. 선생님 제일 중요해요. 근데 선생님에게만 의존하는 학원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 학원의 문제점은 뭐가 될까요? 그 선생님 그만두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선생님이 뭐 약속했어요? 계약했어요? 내가 얘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책임져 주겠다고? 아니잖아요. 그럼 그 선생님 그만두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또 옮기실 거예요? 그러니까 시스템이 있는 학원의 특징의 장점은 제가 저만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학원에 입사하는 모든 선생님들은 이게 매뉴얼이에요. 업무 매뉴얼. 이거에 따라서 아이들을 돌보고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시스템인 건 우리 어떤 선생님을 만나든 어느 반에 얘가 속해져 있든 동일한 교육적인 어떤 그런 가치,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런 기회를 아이들이 가지고 여기서 수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장점인데, 자, 일단은 그래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영어 잘하고 싶지? 그만 질문해야 되겠다. 자, 영어를 잘하려면 세 가지 기둥이 튼튼해야 되거든요. 세 가지 기둥이. 영어를 잘하려면. 당연한 얘기지만 일단은 뭐가 기둥이 서야 되냐면 어휘 기둥이 서야 돼요. 그리고 어순 감각이 좀 자리가 잡혀야 돼요. 그리고 중학교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문법이 좀 잘 서야 되거든요. 왜냐면 이것들이 나중에 고등학교를 가면 어휘는 이제 쌓여서 어휘력이 돼서요. 어휘력.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단어들을 아이들이 잘 깨닫고 있고, 어원을 기반으로 해서 모르는 단어를 보더라도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어휘력이 갖춰지게 되고, 어순 감각은 결과적으로 뭐랑 연결이 되면 나중에 독해할 때 얘네들이 구문력을 가져가 키울 수 있는 가장 근간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문법은 어법력으로 진화를 해서 이 세 가지의 기둥이 탄탄해야지 아이들이 영어를 잘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세워줄 수 있는 학원의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세 가지가 튼튼해도 저희가 가르쳐 보니까 어떤 애는 어휘 시험은 100점이야. 근데 어떤 애는 문법 시험만 보면 못 봐요. 그럴 수 있겠죠. 어휘는 100점인데 문법 못 할 수 있겠죠. 독해는 애들이 막 독해 같은 거 되게 구문력 잘해요. 근데 어휘를 갖다가 잘 모를 때도 있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연결해서 아이들한테 좀 가르쳐야 되는 필요를 좀 느꼈고, 또 이게 잘 세워진다 그래도 이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언어 사고력. 영어는 결과적으로 언어거든요. 해석이 다 돼도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면 아이들이 몰라. 자, 지금 제가 하는 말을 잘 들어보세요. 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아름다움이 죄라고 한다면 어머님은 사형입니다. 되게 비웃으시는데 지금. 자, 기분이 좋으세요, 나쁘세요 지금? 사형입니다라고 했을 때 기분이 좋으세요, 나쁘세요? 좋아요. 뒤에 언어 사고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아름다움이 죄라 그랬잖아요. 근데 어머님은 사형이에요. 그러면 어머님은 어떻다는 거예요? 엄청 예쁘다는 거죠. 근데 제가 교실에 들어가서 아이들한테 이 얘기를 해주면
아이들 중에서 언어 사고력이 떨어진 애들은 너는 사형이야 그러면 왜요? 막 이래요. 제가 왜요? 막 이래요. 얘는 뭐에 꽂힌 거예요? 사형이라는 단어에 꽂힌 거지. 그 문맥이 의미하는 바를 못 깨닫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해석이 되고 구문 분석이 되고 문법을 갖추고 있어도 결과적으로 언어 사고력이 떨어지면은 영어를 잘 못하는구나라는 거를 저희가 느껴서 요 네 가지의 어떤 기둥이 저희한테는 굉장히 큰 기둥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저희가 이제 가르쳐야 되는데, 자, 올바른 영어 학습 만점 공략법. 자, 이대로 하면 돼요. 자, 이제 다 지치셨죠, 이제 힘들죠, 이제. 이게 누가 몰라요. 근데 이렇게 유튜브에요. 부자 되는 법 찾아보세요. 영상 엄청 많아요. 근데 왜 우린 다 부자가 못 되죠? 그렇게 못하니까. 실천이 안 되니까. 아이들도 아는데 아이들이 그렇게 하기가 힘들어요. 어렵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훈련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학습 코칭도 저희는 진행하고 정규학기 오픈 때는 기반 학습에 대한 학습 코칭을 원장님께서 시행해 주시고 우리가 내신이 접어들면 내신학기 시험 학습에 대한 학습법도 아이들한테 가르쳐줘요. 근데 집체 교육은 한계가 있어요. 집체 교육은 좋은 게 있죠. 분위기를 우리가 만들어가고 아이들이 거기에 대해서 뭔가를 정보를 얻고 깨닫는 건 좋지만 그리고 나서 문 밖에 나가면 아이들이 실천이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건 언제 하는 거예요? 그 완성은 수업 시간에 해야죠. 매일매일의 학습에서 해야죠. 그게 적용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커리큘럼과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일단 정규 수업 구성입니다. 자, 이거 안내 저희가 나눠드렸죠. 예비중 안내문. 자, 안녕하세요. YNS 열정과 신용입니다. 12월 1일부터 본격적인 2026학년도 중등부 커리큘럼이 시작됩니다. 1월부터 2월 말까지 2개월 동안 영역별 특강 및 윈터스쿨 등 겨울방학 집중학교로 운영되며 학생들의 학습 역량 강화와 진학학교 맞춤형 성적 향상을 목표로 체계적인 커리큘럼과 최고의 강사진이 함께합니다. 겨울방학 동안 중등 내신 만점 달성과 고등과정 입문을 목표로 하는데 투트랙 프로그램을 통해 3월을 자신 있게 출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거고요. 그래서 두 가지 기간으로 나눠줘요. 예비중 기간 중에 12월 1일부터 12월 19일까지는 지금 현재 초등부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인 월수금 2시간 주 3회, 화목 3시간 주 2회가 진행되다가 2차 기간인 12월 22일부터 2월 28일부터 쭉 월금 화목 2.5시간 주 2회로 중등부와 똑같이 커리큘럼이 짜져 있습니다. 대신에 매주 수요일, 토요일 날은 개별 보강, 담임 선생님이 지정해 줄 거고요. 매월 마지막 주에는 이 수토의 월말 평가가 실시됩니다. 아까 소개해드렸던. 그래서 1차 개강과 2차 개강으로 나눠지고요. 물론 요일 시간대 변동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아이들의 레벨에 따라서 또 아이들의 그런 수에 따라서 좀 나눠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 커리큘럼은 제가 이따 이거 설명드릴 건데 결과적으로 아이들이 학원에 오면 TM이라는 시간을 30분 정도 가질 거예요. 이때는 이제 어휘 시간이고요, 주로. 그 다음에 이제 독해 60분, 문법 60분이 월, 금, 화, 목, 주 2회 2.5시간씩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짜지는 거예요, 커리큘럼 자체가. 그리고 수토는 보충 월말 평가, 그 다음에 피드백들이 이제 진행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훈련들을 저희가 시키는 것 중에 첫 번째, 어휘 훈련을 어떻게 시키느냐. 어휘는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중학교 때 시행착오하지 않고, 자, 아까 제가 첫 페이지에 제 소개를 좀 띄워놨는데 혹시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뭐 하던 사람인 줄 아세요? 제 교육적 커리큘럼은 대부분 저는 뭐 하던 사람이었냐면 영어마을들이라고 옛날에 기억나세요? 영어마을. 한참 우리나라가 영어마을 붐이 있을 때가 있었어요. 정책적으로. 그래서 학교가 초등학생들이 의무적으로 현장 학습을 영어마을로 무조건 왔었어야 됐어요. 그 영어마을 운영하던 사람이에요. 영어마을 프로그램 만들고 영어마을 그러니까 저는 어학 쪽에 있어서 어학원의 쪽에 있어서 저는 거의 끝판왕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저희 강사진은 거의 다 원어민이었고 원어민들과 함께 아이들 표현 영어 이런 거 막 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시행착오가 엄청 심하다는 거를 느낀 거예요, 저희가. 그러니까 영어마을 지금 있어요, 없어요? 영어마을 잘 됐다면 아이들의 대학이나 이런 거에 정말 도움이 됐다면 계속 있었겠죠. 근데 그게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아이들이 시험 보는 입시에서는 시행착오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이 시행착오 없이 어떻게 하면 좀 잘 가르칠까? 자, 일단 첫 번째로 올바른 어휘 학습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발음 기호예요, 발음 기호. 그 다음에 이런 거 메타 훈련, 셀프 테스트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이걸 왜 설명드렸냐면 단어를 갖다가 제가 예비중 때만 해도 아이들 가르치면 애들이 단어 때문에 되게 힘들어하거든요. 하루에 애들 단어 시험 보통 60개씩 봐야 돼요. 적은 양인가요? 적지 않죠. 60개를 아이들 봐야 돼요.
근데 아이들이 단어 때문에 한 번은 어머님들께 불만을 얘기할 거예요. 엄마 나 단어 외우기 너무 힘들어. 단어 외우기 싫어. 그래서 학원 가기 싫어. 이런 얘기 할 거거든요. 근데 단어 학습에 어려움이 닥치고 있는 아이들은 뭐가 문제냐면 단어를 외우는 방법을 잘 몰라요.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아이들 가르치면서. 아이들 중에 단어 학습이 안 되는 아이들 대부분 단어를 이렇게 외워요. INITIAT, INITIAT. 되게 똑똑한 거예요. 왜? 단어 시험은 말로 보지 않아요. 단어 시험은 뭘로 봐요? 스펠링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아예 발음이나 이런 것들은 다 건너뛰고 스펠링을 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INITIAT, INITIAT. 자, 이렇게 외워서 봐요. 보통 이렇게 봐요. 그치? 그럴 때 있지. 단어 많이 외울 때. 미안해. 자, 이제 그렇게 외울 때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가 되냐면 나중에 양이 많아지면 단어 외울 건 10개 단어인데 예를 들어서 스펠링대로 외우면 몇 개가 될까요? 엄청나게 많은 양을 스펠링으로 외워야 되니까 과부하가 걸려. 그러니까 못 외우는 거예요. 두 번째, 가장 큰 본질적인 문제. 듣기에서 안 들려. 제가 지금 INITAT라고 했잖아요. 이게 뭐예요? 여보세요? initiate라고 하는 단어예요. initiate. 근데 initiate라고 하는 단어가 INITIAT예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파닉스대로 읽으면 initiate예요. 근데 실제 발음은 어떻게 된다고요? initiate로 돼 있어요. 발음 기호가. 그러면 얘네들은 듣기를 하는데 그 단어가 안 들려. 외웠는데.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해서 일단은 올바르게 단어를 외우는 연습부터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단어, 이게 발음 기호부터 저희가 그거를 갖다가 딱 할 수 있는 게 발음 기호부터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발음 기호, 그리고 3단 변화, 그 다음에 이렇게, 미러클. 이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이거 보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읽을 수 있게끔 아이들 단어 훈련을 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3단 변화도 보고 어원 기반의 학습도 저희가 진행하고 알파 테스트로 따로 봅니다. 그래서 단어를 외울 때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지도해 주셔야 되냐면 단어 암기는 단순히 스펠링만 보고 우리 아이가 단어 시험을 잘 봤구나. 얘는 단어가 강해 라고 보시면 안 돼요. 얘가 스펠링과 발음과 뜻 세 가지를 같이 동시에 보면서 암기할 능력이 되는지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훈련시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단어 시험을 보면서도 저희는 알파 테스트로 그런 시험들을 따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아이들을 훈련시켜줘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런 발음 기호뿐만이 아니라 아이들이 무적으로 반복해서 단어를 갖다가 계속해서 익힐 수 있도록 봐야 돼요. 저희는 어떻게 진도가 나가냐면 단어 진도가 1, 2, 3 나가요. 그럼 다음에 1, 2, 3 나가고 4, 5, 6이 나가는 게 아니라 1, 2, 3 나가요. 다음에 2, 3, 4 나가요. 3, 4, 5 나가요. 4, 5, 6 나가요. 지금 뭐예요? 앞에 두 개는 계속해서 중복되고 있죠. 이렇게 중복되면서 아이들한테 계속해서 누적으로 보고 월말에는 100개의 단어 시험을 무작위로 지금까지 나왔던 것 중에 100개 단어를 무작위로 해서 아이들이 반복적으로 아이들이 단어를 학습할 수 있게끔 합니다. 에빙하우스의 망각복선은 너무 많이 아실 것 같아서 적어도 아이들이 주기적으로 4회 정도의 복습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훈련시킬 수 있도록 저희 워크북 자체가 6단계 반복 워크북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렇게 해서 뭐 스펠링부터 시작해서 아이들이 이 단어의 뜻, 그 다음에 이게 문장 안에서 이 문장 안에서 어떻게 품사로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런 것들을 반복하면서 아이들이 익힐 수 있게끔 저희가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법 수업 같은 경우에는 가장 기본적인 게 문법은 양이 많아요. 문법은 양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많은 양을 암기할 때는 인간이 어떤 방법을 쓸까요? 많은 양. 자, 지금 저한테 예를 들어서 그 안내문을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우라고 하면 저는 뭐부터 할 거냐면 목차부터 외울 거예요. 저는. 그리고 그 목차 안에 있는 그 문장들의 키워드들을 먼저 외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쓰고 나서 좀 채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구조화 시키는 거거든요. 많은 양을 갖다가 바보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줄줄이 외우면 오래 외울 수가 없어요. 인간은 정보 체계 자체가 어떠한 방대한 자료를 자기 머릿속에 넣을 때 자기도 모르게 익숙하게 구조화시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수업을 저희가 뭐라 부르냐면 메타키마 클래스라고 그래요. YNS의 메타키마 클래스. 메타인지와 스키마의 합성어인데 이런 것들 키우는 숙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일단 목차, 학습 목표, 딥앤백, 그리고 구조화,
그리고 그걸 설명하는 이 총 과정을 메타스키마 클래스라고 하는데, 이거의 핵심은 뭐냐면 외워야 되는 양이 많을 때 문법은 외워야 되는 양이 많아요. 외워야 되는 양이 많은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들이 서로의 각 개념들이 연계되어서 펼쳐져 나가는 게 많아요. 그러면 이 개념이 여기에 영향을 주고 이 개념이 여기에 영향을 주고 이게 펼쳐져 나가는 게 많고, 단점은 뭐냐면 우리의 교과서 자체가, 문법 교재 자체가 끊겨져 있어요. 동사면 동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배우면 좋은데 이게 어디서는 조동사 배웠다가 조금 지나가지고 여기서 뭐 수동태 배웠다가 조금 지나가지고 이런 식으로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예전에 배웠던 기억을 갖다 연계시켜서 거기와 연계해서 계속 나가야 되는데, 그래야 커지는데,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메타스키마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자신이 장기 기억으로 저장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구조화를 자꾸 시켜줘요, 저희가.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직접 하는 거예요. 이건 제 제자들이에요. 이건 초등학생들이에요. 제가 가르친 초등학생 제자들이 자기가 배운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중요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정리를 이렇게 자꾸 도식화하고 구조화하고 하는 것들을 갖다가 하는 거죠. 자, 이거 한 번만 읽어볼게요. 지금 조금 피곤하신 것 같으니까. 시작. 설명할 줄 알아야 아는 것이다. 설명할 줄 알아야 돼, 아이가. 근데 설명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목차부터, 큰 단락부터, 중요 개념, 자기가 놓친 부분들을 갖다 정리하는 훈련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돼요. 저희는 매 시간 숙제가 요게 나가요. 그래서 지금 이게, 자, 여기 뭐라고 써져 있어요? 이번 주? 오늘 설명하기 제가 이틀 전에 우리 초등학교 애들이에요. 초등학교 아이들하고 한 수업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자기가 배웠던 내용 중에 접속사는 무엇일까요를 자기가 스스로 친구들과 같이 한 달 동안 준비를 해서 얘가 발표한 거예요. 그래서 접속사에서는 뭐 일단 첫 번째 절의 정의, 절의 예시, 둘의 관계, 뭐 접속사의 종류에는 뭐 접속사의 정의는 뭐고, 등위 접속사, 뭐 종속 접속사, 뭐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해서 발표를 합니다. 오늘 원래 시연이 어머님이 오시기로 하셨었는데, 시연이 어머님이 오시면 자랑스러울 텐데, 시연이가 문장의 형식 이래가지고 자기가 제한테 배운 거 그대로 도식화해가지고 자동사, 타동사, 완불, 어완불 해가지고, 자, 이 형식이란 이런 겁니다. 자, 오형식이라는 이런 것들이 주의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직접 자기가 구조화하고 설명하고 발표하는 수업을 저희는 해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자기가 적어도 설명한 문법은요, 시간이 오래 지나도 아이들이 안 까먹어요. 장기 기억으로 저장이 돼요. 발표를 해보고 가르쳐보고 하는 수업의 형태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장기 기억으로 왜 자꾸 저장을 해야 되냐면 수능이라고 하는 시험은 3년만 준비해서 볼 수 있는 시험이 아니에요. 중학교 때부터 배웠던 개념의 연장선에서 나오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수능은 뭐가 안 돼요? 벼락치기가 안 돼요. 빠르게 암기할 수가 없어요. 6년치를 어떻게 다 외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장기 기억으로 자꾸 쌓여서 자기 거화 돼야지 결과적으로 시험을 잘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느 하루아침에 그렇게 해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중학교 때부터 저희는 더 어린 초등학생 때부터 이러한 장기 기억력을 늘릴 수 있는 훈련을 시킨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 암기는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 네, 개념 암기는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게 실제 제 제자들이에요. 제 제자들이 초등학교 6학년 때 아이들이 이렇게 이거 지금 자기가 숙제를 이렇게 해오고, 요거는 뭐냐면 지금 요건 숙제예요. 요건 숙제고, 요건 뭐냐면 요건 백지 시험이에요. 그럼 저희가 아이들한테 백지를 줘요. 그래서 네가 저기 숙제해 왔던 거 써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이거 써요. 그럼 이거 왜 할까요? 이 시험 왜 볼까요? 그냥 얘 잘하는지 못하는지 알라고? 그게 아니고, 또 써보면 자기가 외운 게 있고 못 외운 게 있거든요. 그러면 외운 건 자기가 아는 거야. 그게 뭐냐면 메타인지예요. 내가 아는 거. 못 쓴 건 내가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건 자기가 다른 색깔 펜이나 이런 걸로 정리하게끔 숙제를 해줘요. 그럼 그런 식으로 아이들한테 점점 장기 기억을 늘려가는 거예요. 이것도 백지 시험이에요. 이것도 백지 시험. 그래서 이건 초등학교 때 이제 훈련시키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는 일단 구조를 나눠서 안에 있는 내용들을 써보고, 이것들에 대해서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렇게 선생님 강의 플러스 해가지고 자기가 지금 써온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준비를 시키고, 이거 지난주 수요일 중학교 1학년 이제 보내시면 얘네들이 되는 거예요. 중학교 1학년 지금 책상 위에 아무것도 없죠. 지금 필기구밖에 없어요. 필기구밖에. 그걸 백지 나눠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아이들이 자기가 아는 걸 다 써보는 거예요. 거기다. 이게 결과물이에요. 적은 양이 아니에요. 얘네들이 어느 하루 아침에 이게 됐을까요? 얘네들은 적어도 저한테 1년 이상 배운 아이들이거든요. 저희 학원에서. 꼭 저한테만 배운 것도 아니고 저희 학원에서 1년 이상 배운 아이들.
그렇게 훈련받은 아이들은 이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잘 쓸 수 있어요. 안에서 못 쓰는 거예요. 자, 여기도 있어요. 잠깐만 피곤하니까 저 옆을 한번 봐주세요. 이거. 예비 중학교 1학년 과정 애들이 쓴 거예요. 작년 아이들이 쓴 거예요. 자기들이 정리해서. 이런 훈련을 YNS는 왜 시키느냐, 쓸데없이. 쓸데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해서 방대한 양의 문법 개념을 아이들이 구조화해서 자기 머릿속에 넣는 연습을 하는 거고, 이게 계속 발전되다 보면 나중에는 아이들이 엄청나게 많은 문법의 양을 서로 연계해서 외울 수 있는 실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도 저희는 뭐 하냐면 이 로비에서 그래머 콘테스트 저희가 진행을 해서 아이들이 직접 초등학교 때부터 이런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적어도 이걸 발표한 요 내용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중학교 때 올라가도 까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주간의 테스트를 통해서 저희가 뭐 개념, 이거 원장님이 만드신 저희 문법 교재인데, 그런 문법 교재 안에 개념 같은 거 아이들이 빈칸으로 아이들이 다 채워넣는 이런 테스트들을 통해서 훈련시키고, 틀린 문제는 다시는 안 틀리게끔 오답 노트를 저희가 따로 만들었어요. 저희 학원 거를. 그래서 이게 쓰는 법이 있어요. 앞부분을 제가 안 넣는데 앞부분에 샘플로 선생님들이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출처랑 날짜랑 이런 거 딱 쓰는 것부터 문제 쓰고, 거기에 대한 분석, 그리고 틀린 내용, 이런 것들 아이들이 다 정리해가지고 아이들이 다시는 틀린 내용 안 틀리게끔 하는 그런 오답노트 훈련도 저희가 시스템으로 갖고 있어요. 실제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숙제로 아이들이 나가기 때문에 아이들이 계속해서 매일 올 때마다 한 번에 강의를 듣고, 얘들아 이렇게 공부해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해 하고 흩어지면 선생님들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 하고 가면 매일매일의 학원 생활에 어떤 선생님을 만나도 이 숙제를 해오게끔 계속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다. 독해는 이거 이번에 내신 분석 끝난 호계중학교 1학년 이 시험 분석 파일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교과서의 구조적 이해, 단순 암기가 아닌, 옛날에는요, 이 평촌 지역에 있는 시험 문제들이 그냥 범위가 있으면 범위 지역에 있는 걸 막 외워요. 막 외워서 이제 그 외운 것만 가지고도 시험을 보면 잘 나오고 이렇게 하거든요. 요즘에는 이 문제들이 점점 어떻게 돼가고 있냐면 단순 암기가 아닌 글의 흐름과 단락간 연결을 이해하고 문장을 분석하는 훈련이 필수적이고, 이제 암기보다는 그거를 갖다가 패러프라이징해서 자꾸 이렇게 조금씩 바꾸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애들의 언어 사고력을 묻는 문제들이 굉장히 놀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훈련들을 해야 돼요. 이거 대한중학교 3학년이거든요. 여기 보면 이번 대한요중 3학년 기말고사는 객관식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내용을 묻는 선지의 길이가 길어지고 표현이 재구성돼요. 그러니까 단순 암기에서는 맞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중학교 시험도. 단순 암기보다는 정확한 독해력과 어휘 응용력이 필수적이다. 그래서 표현의 확장, 단순 내용 암기를 넘어 핵심 내용을 다른 표현으로 바꿔보는 연습을 통해 선지에 대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독해력을 갖다가 문해력을 높이는 훈련을 시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있느냐?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정확한 독해를 통해서 이것도 글의 재구성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줘야 돼요. 문해력을 키워주려면. 수능이 총 몇 문제죠, 어머니? 수능? 죄송합니다. 수능은 총 45문제가 나와요. 전체 45문제. 45문제 중에 1번부터 17번까지는 듣기예요. 거긴 틀리면 안 되고, 18번부터 30번까지가 기본 유형 문제가 나와요. 절대 쉽진 않지만 그래서 상대적으로 쉬워요. 왜냐하면 이 문제의 유형들이 대의 파악이라고 해서 이 글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화자의 심정은 무엇입니까? 다음 안내문과 일치하는 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독해만 잘하면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근데 거기서도 애들이 엄청나게 많이 틀려요. 그 독해가 힘들어가지고. 자,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훈련을 가려면 결과적으로 자꾸 글을 자기가 재구성하고 이 글의 각각의 MI, 메인 아이디어는 뭐야? MS, 메인 센텐스는 뭐야? 단락별의 관계는 뭐야? 이런 것들을 글의 구성을 재구성하는 연습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것도 초등학생 건데 이렇게 시켜요. 그래서 어떤 글을 읽으면 1문단, 그래서 중심 문장이 뭐야? 그래서 그 중심 문장에 대한 키워드가 뭐야? 이런 훈련들을 자꾸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만든 수능 교재가 있어요. 이 수능을 대비하는 수능 교재, 독해 교재는 중학교 1학년 거의 말부터 들어가는데, 이 교재가 이제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이제 고등학교 수준의 모의고사들을 저희가 모아가지고 만든 교재인데, 교재 자체의 구성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 식으로 풀게끔. 그래서 단어 정리하고, 또 여기에 키 센텐스가 뭔지 정리하고, 그 다음에 그 근거가 뭔지를 자꾸 하고, 선생님의 포인트를 적게끔 훈련시키는 교재들이 있어서 아이들이 이런 식으로 훈련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이것들을 뭐 조금 풀어서 노트에다 정리해보면 각각의 문제에 아이들이 여기에서 중요한 요소들을 갖다가 정리해서 재구성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왜 이런 연습이 필요한지를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제가 수능 문제에서 하나 따왔어요. 작년 수능인데 자, 갈게요. 우리가 가치 안에서 무가치를 보거나 진실 안에서 허위를 볼 때 가치 혹은 진실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상상한 것은 기본적인 실수를 저지르는 것이다. 그것은 단지 상대적인 것이다. 인간의 모든 것은 상대적인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내적인 극성에 달려있기 때문이고 모든 것은 에너지 현상이기 때문이다. 에너지는 반드시 이전부터 존재하는 극성에 달려있는데 그것 없이는 에너지도 없을 것이다. 항상 높거나 낮고 뜨겁거나 차갑고 하는 것들에 있어서 에너지에 해당하는 평형의 과정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정반대의 것을 지지하여 이전 모든 가치를 거부하는 성향은 더 이전의 일방적인 것만큼 과장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명백한 가치를 거부하는 문제에 관한 한 그 결과는 치명적인 손실이다. 아유, 목 아파. 한국말로 써있는데도 모르겠죠? 뭔 말이에요, 이게? 이 문제가요, 세상에 어떤 문제냐면, 이 문제가요, 세상에 요 빈칸에 있잖아요? 진짜 잔인하게? 요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요 빈칸이에요. 여기에, 이것도 다 영어로 되어 있어요. 이걸 읽고 여기다가 넣어야 돼. 한국말로도 넣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애들이 공부를 못하고 싶어서 못하는 게 아니고 영어를 무시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영어가 진짜 어려워요. 어려워요. 근데 언어 사고력이 왜 중요하냐면 결과적으로 수능은 문법 문제 한 문제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문법이 다 연관되어 있긴 하지만 나머지 다 독해 문제에서 아이들이 언어 사고력이 떨어지면 이거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8번부터 30번까지는 저희가 그냥 보통 얘기할 때 그러니까 기본적인 문제라고 해요. 요건 다 맞추고 와야 돼 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수능에서 1, 2등급을 결정하는 문제는 31번부터 45번까지 막 장문 독해, 빈칸 추론, 순서 배열 이런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그 안에 있는 문제도 이렇게 어려워요. 대입 파악도.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런 훈련을 고등학교 때 가서 한다고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이 어떤 문장을 읽으면 그 문장에 대해서 글을 읽는 행위 자체를 배워야 돼요. 어떻게 읽어야 되지? 어떻게 내가 읽은 내용에 대해서 구성을 맞춰야 되지? 여기는 지금 무슨 얘기로 흘러가고 있지? 라고 하는 연습을 자꾸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영어학원이지만 국어학습을 시켜요. 의무적으로. 국어하다라고 하는 이 온라인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런 어휘학습부터 시작해서 이 글을 읽고 이 글의 중심 내용을 고르시오. 도도새의 뭐 어쩌고저쩌고. 도도새에 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이런 훈련도 시키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수업 시간에 독해 수업을 할 때 아예 어휘부터 시작해서 구문 분석 그리고 거기에서 MI는 뭐고 MS는 뭐고 단락 분석 그래서 그걸 토대로 글의 구조를 다시 재구성해서 이렇게 아이들이 발표하게끔 하는 훈련을 시켜요. 이게 마인드맵 훈련인데 저희가 이렇게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글을 읽으면 그 글을 읽고 단순히 끝내는 게 아니라 얘가 도대체 하고 싶은 말이 뭐야? 그 근거는 뭐지? 거기에 필요한 단어나 수거는 어떤 것들이 있어? 라고 하는 것들을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알려주면서 수업을 하고 아이들이 과제로 자기가 배운 본문에 대해서 그런 과제를 해오게끔 저희가 훈련을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책 자체가 이제 아이들이 이제 예비중 때는 이제 일반 교재로 시중 교재로 아이들이 훈련을 받지만 이제 저희 YNS의 이제 V 시리즈 수능 수업을 하기 시작할 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아이들이 이런 훈련을 통해서 언어 사고력을 키워주는 훈련을 하고 거기에 따른 숙제 검사와 거기에 따른 아이들의 그런 실적을 저희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수능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여기까지는 이게 듣기 다 맞춰야 되고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라도 아이들이 자 그랬음 목적, 신경, 주장, 요지, 주제, 제목, 도표, 내용일지, 안내문, 어법은 제외, 어휘, 지칭어 이런 것들은 아이들의 언어 사고력이 있어야지만 풀 수 있는 가능한 문제거든요. 여긴 더 어려운 이제 스킬이 좀 더 필요하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훈련시키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냐? 그래서 제 제자들 걸 갖고 왔어요. 그래서 중심 문장, 중심 화제, 근거는 뭐냐? 초등학교 때부터 저희는 이렇게 시키고 중학교 때가 돼도 이런 식으로 아이들한테 훈련을 시켜요. 그래서 뭐 초등학생들 건 다이나믹해요. 아이들이 더 예쁘게 이렇게 해왔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초등학교 아이들도 훈련을 시키면서 글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여기서의 중심 내용은 뭔지에 대한 근거를 찾는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저희가 갖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일일 테스트를 봐요. 아이들이
뭐 서머리를 해온 날은 개념에 대한 백지시험 테스트, 문제를 푼 날은 문제풀이 테스트, 독해는 어휘 테스트는 기본으로 봐야 되고, 그리고 나서 본문이 끝났으면 그 본문에 대한 구문 분석 및 해석 테스트 이런 것들을 저희가 시키고 있어요. 그러면 LC는 언제 하느냐? LC는 이제 1차 기간에는 할 거고요. 여기서 2차 기간이 되면 저희가 YNS 올리라고 하는 온라인 프로그램을 저희가 내서 시켜요. 그래서 일단은 그건 좀 이따 설명드리고, 문법 같은 경우에는 과제가 이게 고정으로 나가요. 문법은 서머리 해와야 돼요. 개념 배웠으면. 테마 찾으면서 문제 풀어야 되고, 오늘 채점한 문제 중에 틀린 거는 오답부터 해와야 돼요. 독해는 자기가 배우는 그런 구문에 대해서 어휘조사 및 암기해야 되고, 본문 해석하고 분석해 와야 되고, 나머지 문제 풀고 나서 그거를 마인드맵으로 그려서 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과제가 저희는 시스템적으로 매번 나가요. 그리고 온라인 프로그램도 저희가 작년부터 저희가 신설해서 YNS 올리라고 하는 올리 프로그램을 저희가 진행을 해요. 이제 온라인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온라인이 필요한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아이들의 채점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근데 그 채점 시간을 좀 비약적으로 줄일 수 있고, 또 하나는 아이들이 틀린 분석이 정확하게 나와요. 퍼센테이지가. 오답률이 몇 퍼센트가 되고, 누가 이 반의 성적에서 어떤 것들이 약한지가 딱 나오고, 그러니까 좋은 거는 아이들이 그 온라인을 통해서 틀리면 거기에 관련된 개념 영상들이 바로바로 이렇게 탑재가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는 YNS 올리가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온라인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넣고 쓰고 있고, 그 문제랑 영상이 세트로 돼 있어요. 개념 틀리면 개념 영상들이 나가고, 모든 문제마다 거의 영상이 거의 다 들어가 있어서 내가 그 문제가 틀렸으면 그 문제에 해당되는 영상을 아이들이 보면서 정리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그리고 정리학습을 할 수 있게끔 이제 뭐 본인이 틀린 문제나 이런 것들이 바로바로 나와서 체크할 수 있게끔 돼 있고, 단어학습도 아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뜻도 나오고 스펠링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단어 테스트 실시하면 만약에 그러니까 시험 보기 바로 전에는 암기할 수 있는 모드가 따로 떠서 아이들이 이거 들어보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게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듣기 같은 경우에도 뭐 중학 영어 듣기 능력평가부터 고등 모의고사 듣기 콘텐츠가 다 들어가져 있어요. 여기에. 화장실? 가면 안 돼. 선생님이 너 때문에 힘내고 있어. 자, 어쨌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이 쉐도잉도 다 할 수 있고요. 이런 온라인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직접 자신의 학습지를 올리거나 아니면 나와 있던 문제들을 조합해서 만들 수도 있고, 개념 영상을 선생님들이 올려서 아이들이 시청할 수 있게끔 하고, 그거에 대해서도 저희는 시스템적으로 매뉴얼이 F그룹에 따라 되게 디테일하죠. TJ들이 다 디테일해요. 그래서 원장님이 다 F그룹 따로, T그룹 따로, 그래서 이것을 선생님들이 오면 어떻게 내주고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매뉴얼이 다 작성이 돼 있고 선생님들이 여기에 따라서 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기초반은 개념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개념 영상을 좀 더 많이 내주고, 그다음에 그 개념 영상 시청하면서도 서머리 해와야 되고요. 그리고 문제 풀고 나서 오답노트 같은 것도 아이들이 다 써오게끔 저희가 매뉴얼화해서 온라인만으로 저희가 치부하지 않고 온라인 하나의 도구로서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듣기나 독해도 다 이렇게 돼 있고, 상위반 같은 경우에는 개념보다는 얘네들은 문제를 좀 많이 풀어야 되기 때문에 좀 문제를 갖다 추가 문제를 저희가 좀 더 내줘요. 그래서 추가 문법 영역 문제를 좀 더 출제해주고 좀 더 재응시나 이런 기회들 좀 작고,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좀 훈련할 수 있게끔 저희가 좀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신 컨텐츠도 얘네가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탑재를 해놔서 이 내신 컨텐츠에 대해서도 내신 때도 아이들이 계속해서 자기가 시간이 날 때마다 자기가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게끔 저희가 보충안으로도 온라인 YNS 올리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문제가 틀려요. 자기가 푼 게. 그럼 그 밑에 바로 이렇게 그 영상이 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오답노트 틀린 문제만 따로 떼서 저희가 줄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아이들이 찾아볼 수 있게끔 돼 있다라고 하는 거를 좀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정말 좋은 시스템 중에 하나가 매일마다 학습 현황이 나가요. 어머님한테. 이렇게 데일리 카드로. 그래서 저희 지금 재원생 어머님들 아마 받아보실 텐데, 그래서 오늘의 수업 내용, 교재, 거기에서 아이들의 태도, 그 점수, 그리고 오늘의 코멘트,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MBS가 여기에 뭐 예를 한 달에 9번 수업이면 8번 수업이나 9번 수업이면 여기에 다 기록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얘네들의 수업의 어떤 그런 오늘의 MBS 감점 요소들 또는 감점이 안 된 요소들을 다 적어놓고 오늘의 MBS 점수 그리고 몇 점 여태까지 감점 냈는지가 매일매일 확인해 보실 수 있게끔 저희가 관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요걸 보면 오늘의 우리 아이의 학원 생활이 어땠는지, 이 밑에를 보면 한 달간의 아이의 그 학습 태도가
어떻게 성장하고 있었는지를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자, 지금 저는 무슨 얘기 드리고 있었어요? 잠깐만 백 할게요. 뒷뺀, 백. 다시 백 한번 해볼게요. 전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었어요? 자, 우리 중학교 예비중 과정 잘 보내려면 학습 습관이 장착돼야 된다. 그죠? 학습 습관을 장착되기 위해서 우리는 MBS라는 학습 관리 시스템이 있다. 그걸 통해서 어머님들도 이 아이를 빨리 뭘로 진화시켜야 된다? T로 진화시켜야 된다. 두 번째, 우리가 수업에서는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지는데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 문법이 있고, 그리고 독해가 있는데 단어는 일단 올바르게 단어를 외우는 방법부터 알려줘야 된다. 그죠? 어떻게 해요? 스펠링으로 외워요? 아니고 발음을 통해서 아이들이 뜻과 스펠링을 동시에 암기할 수 있게끔 우리 받아쓰기 보는 것처럼 그래서 알 수 있게끔 외우게 하는 방법을 알려줘야 되고 그 다음에 누적으로 알려줘야 된다. 그죠? 누적으로 계속해서 쌓이게끔. 그 다음에 문법은 어떻게 가르쳐줘야 돼요? 내용이 너무 방대하고 서로의 연계성이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문법은 장기 기억으로 저장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하는 연습을 시켜야 된다? 구조화하는 연습을 시켜야 된다. 그럼 그것을 어느 하루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매일 학원에 올 때마다 그런 식으로 훈련받을 수 있게끔 해야 된다. 그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였어요? 독해? 독해도 마찬가지로 언어 사고력을 키워야 되니까 이 언어 사고력을 키우려면 글을 재배치해서 재구성해서 아이가 문단별의 중심 내용과 키워드를 갖다가 정리할 수 있는 힘을 키워줘야 된다. 제가 너무 공격적인가요? 그러니까 이해되셨죠? 근데 요거를 뭐가 또 보완한다 우리는? YNS 올리라고 하는 온라인 프로그램에 같이 붙어서 이런 것들이 아이들이 실시간으로 아이들이 부족한 파트들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게끔 해준다. 그리고 이 토탈적인 것들을 어머님들께서는 아무런 힘 안 들이고 매일마다 카카오톡을 열면 확인해 볼 수 있게끔 나간다. 너무 좋죠? 너무 좋죠? 그러니까 그 구성대로 저희가 시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 세 가지 파트를 저희가 키우려고 하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이 세 기둥. 그래서 저희가 스프링스 어학원이라고 하는데 초등부는 이 E3를 이제 언어 사고력과 함께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면 이제 예비중 과정부터는 아까 전에 봤던 이 세 기둥을 어휘는 어휘력으로, 어수는 이제 구문력으로, 문법은 어법력으로 언어 사고력을 갖다가 연결해서 이제 키우는 과정이 이제 요 파트에 진행이 되고 이제 고등부터는 이제 실전으로 이제 가는 이제 요게 저희 학원이 갖고 있는 5링크 시스템이라고 하는 초등부터 고등까지를 한 번에 저희가 가르칠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하겠습니다. 자, YNS에서는 또 하나 중요한 게 내신이에요. 내신 대비도, 자, 아까 저희 원장님께서 너무 좋은 말씀을 주셨어요. 중학교에 가면 한 반에 50명은 90점이에요. 실제로 그래요. 거의. 그러니까 줄 세우면 10명 중에 5명까지는 다 90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제가 몇 년 전부터 설명해 하면 입시는 일찍부터 시작해 주셔야 됩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막 얘기를 해도 어머님들이 흥해요. 왜 흥해요? 우리 학원 다니는 애나 어학원 다니는 애나 학원을 안 다니는 애나 과외하는 애나 중학교 내신 보면 다 90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공격적인 겁니다. 어머니들이 막 이러시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강조드리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내신은 그래요. 근데 저는 어머님들께서 중학교 시절을 보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중학교 성적은 진짜 성적이 아니고, 그러니까 진짜 성적이 아니라는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진짜 애들이 대비해야 되는 건 중학교의 90점이 아니고요. 고등학교 가서 잘해야 되는 건데, 고등학교 때 아까 전에 원장님 보여주신 그 파일에 있겠지만, 그 50점 60%, 50%, 60% 받던 아이들이 10몇 프로로 딱 떨어져요. 심지어 어떤 동안고등학교는 작년에 0.4%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없다는 뜻이에요. A등급이. 그러니까 이게 1등급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애들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중학교 때부터 대비하는 것들을 해야 되는데 YNS는 그러니까 서론이 길었습니다. 어떻게 내신 대비를 하고 있냐면 일단 저희는 내신 분석을 엄청 철저히 하는 학원이에요. 저희 블로그에 오시면 안양톡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어 시험 중에서는 수학, 과학 이런 거 말고 영어 시험 중에서는 저희가 내신 분석 가장 빨리 올립니다. 가장 많이 올리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하고 있는데 저희가 왜 그러냐면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갈게요. 일단 중등 영어의 내신 유형을 보면 일단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어휘, 영영풀이가 보통 나오고 문법 유형 모두 고르시오. 영작, 서술, 배열할 때 몇 번째 오는 것은 본문, 이렇게 변형이 이제 좀 일어나고 본문의 지문, 이게 외부 지문이라고 하죠. 문학 작품 같은 거를 포함되는 게 이 평촌 지역에 있는 학교들의 거의 시험의 특징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준비를 저희가 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저희가 얼마 전에 끝난 부땡중 원 시험지요. 아, 여기 안 지웠다. 어쨌든 부땡중 원 시험지인데, 이게 실제로 1학년들 시험 본 시험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보기에서 글의 흐름과 맞게 배열, 내용과 일치, 대화가 자연스럽지 않은 거, 단어로 적절치 않은 거, 영영이죠. 영어 단어 나왔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여기 맞는 거, 옳은 것끼리 짝지은 거, 대답할 수 없는 거, 어법상 옳지 않은 거, 그 다음에 말로 적절한 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에 보통 중학교 1학년 때 나와요. 근데 여기서도 보면 불인중학교 1학년 중간고사 영어 시험은 교과서 본문과 대화문 중심으로 출제되어 기본기를 충실하지 않게 크게 어렵지 않은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나 문법 개념 없는 어법 적절성 문제와 조건 영작에서 변별력이 나타났고 일부 외부 지문을 통해 낯선 소재에 대한 독해 적응력도 평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이해도와 기본문법 적합성, 응용력이 동시에 요구되는 시험이다. 가장 큰 비중은 교과서 본문과 대화문에서 출제되지만 자, 단순 암기 확인보다는 빈칸 채우기, 순서 배열, 내용 일치 등의 변형 문제가 다수 포함되어 본문 이해력을 평가했다. 문법에서는 뭐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학생들의 개념 적용 능력을 확인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내신 때에도 쉽지 않아요. 사실은 아이들이 그 90점 막 50%라 그래서 우리 애가 거기 속해질 거라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 안 될 가능성도 많아. 애들이 중학교 시험도 어려워요. 그 시험을 아이가 시험 대비를 하면서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저희는 뭘 갖고 있는지를 제가 보여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술형들도 애들이 막 늘어나고 하거든요. 지금 2학년 되면 조금 지문의 양이 길어져요. 길어지고 좀 더 수능형으로 되는 문제들이 좀 많이 나오고 영작도 좀 더 어려워지고 이런 것들을 제가 아까 전에 보면 본문 길이가 좀 다르죠. 시험지 페이지도 좀 다르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YNS는 어떤 내신 플로우를 갖고 있냐면 저희가 갖고 있는 프로그램은 자, 한 번만 따라해 주세요. GPDCF 시작. 이제 지치셨어. 자, 한 번만 더. GPDCF 시작. GPDCF. 목표 설정, 거기에 따른 계획, 그리고 그것에 대한 실천, 그거의 체크, 피드백 형태로 내신 학기가 돌아가요. 근데 그러려면 이 GPDCF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목표를 설정해야 되는데 올바른 목표를 설정하려면 결과적으로 분석이 제대로 일어나줘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철저하게 분석하는 거예요. 학교 시험이 끝나면 이 학교의 특징은 뭐지? 지금의 이 전체적인 이 평촌 지역의 학교들의 시험은 어떤 양상이지?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대비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해서 이러한 이거 원장님이 다 작성하신 거예요. 체크리스트.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은 이걸 보면서 했는지 안 했는지 체크해야 돼요. 다 해야 돼요. 그 주차별로 해야 되는 것들을. 그래서 처음에 0주차가 되면 그러한 분석한 내용을 갖고 저희가 뭐 내신 간담회라든지 아니면 내신 세미나를 저희가 열고 거기에 따라서 이번 작년의 시험에 대한 지난 시험에 대한 분석들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고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안내문도 또 나가서 내신 학기가 언제 시작됩니다. 준비가 되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따른 목표를 설정해서 그 목표 설정도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알림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런 것들 보면 아이들 퍼센테이지가 얼마나 나왔는지 이 시험의 형태가 어떤 건지를 확인해 볼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또 파악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목표를 갖다가 직접적으로 쓰게끔 내신 출사표를 이렇게 작성해서 아이들이 자신에 대한 목표를 갖다가 개인적으로도 세울 수 있게 이렇게 저희가 해주고 목표를 눈에 띄도록 목표는 눈에 띄어야 돼요. 그래서 목표 점수 다 적어서 아이들 다 붙여놓고 그다음에 선생님이 아이들의 목표 점수나 이런 것들 여태까지 시험 리스트를 쫙 구글 시트에 딱 정리해가지고 딱 준비해놓고 그 다음에 이것들 아이들 실시하면 이런 거 다 모아가지고 부착하고 이런 것들 어머님께 카톡으로 다 보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내신에서는 아까 말하는 입실 점검표에 따라서 매 시간 아이들이 어떻게 지금 현재 수업하고 있는지를 관리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계획, 아까 전에 짠 계획이 잘 실행되고 있는지를 이걸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하면서 체크에다가 안 되는 건 다시 한번 또 하게끔 하고 DC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매일매일 내신 데일리 리포트, 데일리 카드가 어머님들한테 전송이 되면서 지금 어떻게 수업하고 있고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어떤 점수가 감점됐고 이런 것들이 다 공유가 됩니다. 다 수치화해서. 그리고 밴드에 예를 들어 필요한 거 있으면 선생님들이 다 개인 영상 녹화해갖고 더 외부 지문이나 이런 것들은 수업 시간이 모자라면 다 찍어서 동영상으로 올려놔서 아이들이 볼 수 있게끔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요. 그러면서도 아이들의 듣기 감각이 떨어지지 않게끔 아이들 그 듣기 같은 거 온라인 YNS 올리를 통해서 아이들한테 제출해서 아이들이 이런 것들을 좀 할 수 있게끔 저희가 해주고 그다음 미니북을 만들어갖고 아이들이 들고 다니면서도 이런 것들을 놓치지 않게 선생님 얘기 놓치지 않게끔 저희가 만들고 미니북 후기 되게 좋아요 아이들. 왜 들고 다니면서 계속해서 볼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보충이나 보강 같은 거 아이들 구글 시트로 다 공유돼요. 공유돼서 잡아가지고 오면은 선생님들이 붙어서 아이들 보충 보강 다 해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이게 직보 일정 잡아가지고 이제 YNS 올리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저희가 또 보충할 것들은 다 보충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오답 틀리면 오답, 학생별 오답 파악해서 그거를 갖다가 3배수 문제집으로 최종적으로 만들어서 지난번 시험지들 아주 선생님 한 것들 분석한 거 다 올려서 이런 걸 통해서 마스터스 프리뷰. 자,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문가들이 미리 만든 시험지 YNS 마스터스 프리뷰. 이게 파이널 교재예요. 파이널 교재가 또 파이널 주간에 나와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미리 이거 많이 나오겠다. 이 시험 유형이 많이 나오겠다 하는 문제들을 쭉 해가지고 정리해갖고 만들어서 여기에서 막 자신들의 픽 문제들을 골라서 아이들한테 풀게끔 만들고 그렇게 하고 이제 끝나면 구글 시트에다가 다시 그 점수해서 목표 이뤘는지 저희가 체크하고 피드백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 1대1 대면 상담 지금 나온 문제들 유형이나 이런 것들 아이들 그리고 당장 좀 고쳐야 되고 실행해야 되는 단기 솔루션 칭찬해주고 그리고 그런 것들 다시 다 모아서 다시 업로드해서 분석하고 그리고 선생님들끼리 그런 자료 이런 거 공유하면서 발표하고 그리고 잘하는 애들은 이렇게 해서 장학금 주고 시상해서 동기부여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정규 시작된다라고 안내문 나가고 어때요? 많은 걸 하죠. 모르셨죠? 엄청 바쁘겠죠? 죽겠어요.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과 씨름하면서 내신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저희도. 그리고 거기에 물 셀 틈 없이 촘촘하게 시스템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따라오게끔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어머니들. 그래서 이런 내신 주차가 시작되면 이런 형태로 골라간다라는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고등부 거는 참아 못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고등부가 되면 이제 더 차이가 많이 나니까 많이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학교 자체에도 요즘에는 시험 문제들이 수능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내신 대비를 하면서도 기반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많이 늘어났지만 학원이 그런 목표성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걸 좀 얘기 드리고요. 특성화 프로그램으로 이제 이런 수행평가 대비도 저희가 내신이 없을 때는 중학교 1학년도 수행평가 대비를 해줘요. 스포라이터라고 해서 스피킹과 라이팅이 합성어예요. 그래서 수행평가는 거의 다 말하기 아니면 영작이니까 그런 거를 저희가 아이들 한 달 동안 아까 전에 그 GPDCF 시스템으로 이제 요걸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뭐 문법 설명하고 글 전체 완성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최종 수정해갖고 아이들이 라이딩 테스트나 발표하는 그런 특성화 프로그램도 저희가 운영을 해서 잘한 아이들은 시상 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고 그러면서 동시에 저희는 특목이 또 강화된 학원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그런 선배들이 많기 때문에 아이들 이제 저희가 이게 잘 고등학교 간 친구들이나 대학교 잘 간 친구들이 후배들을 위해서 와서 동기부여도 해주고 아이들한테 이제 뭐 그런 명문대나 이제 선배 멘토링을 갖다가 진행하는 행사들도 저희가 많이 있고 비전 캠프나 아니면 이런 뭐 독서 대회를 통해서 아이들 진로를 찾고 진로를 향해서 고민하게 하는 아까 원장님이 말한 그 진로를 좀 미리 준비하게끔 하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저희가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번 예비 중 과정에 2026 윈터 캠프도 저희가 이제 해요. 그래서 이거는 1월 10일부터 2월 24일까지 36일 동안 구정 연휴만 쉬고 하루에 6시간 이상 아이들이 여기 등록하면 의무 관리형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학습 습관을 잡으면서 동시에 아주 이머전하게 아이들의 실적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캠프도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리엔테이션 때부터 동기부여하고 명문대 멘토팀과 원장님이 같이 아이들 이끌어주고 계시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플래너 작성부터 그다음에 매일마다의 학습 일정 그리고 나서 독서록 같은 거 아이들이 진로에 대해서 자기가 관심 있는 책들 읽고 이런 것들이 나중에 다 생기부나 이런 것들에 자기가 활용할 수 있는 자기 스토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해주고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저희 프로그램? 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원장님이 사실 만드신 건데 제가 마지막에 제가 발표를 하게 돼서 제가 갖고 왔는데 중3 후배들한테 이제 조언해주고 싶은 게 있다면 이 윈터 캠프에 참석한 이 선배가 써준 거예요. 책 많이 봐. 운동해서 체력 키우고 인생에 대한 목표를 찾으셈. 중3 기말부터 해법 수학시 고전시가 소설 고전산문에서 하루에 각각 하나씩 풀고 마더턴 고3 비문학 사서 10번 읽고 풀고 수학의 정석 혼자 2번 풀고 블랙라벨 3번 푸셈. 그거 가지고 1등급 가리는 거 아니니까 단어 많이 외워. 별로 큰 조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이렇게 선배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이들한테 부모님께 이제 마무리할 거예요. 이제 끝날 건데 부모님께 하고 싶은 말을 좀 적어보라고 했어요. 아이들한테. 그랬더니 애들이 뭐라고 하냐면 오늘 늦어요.
왜 열심히 하는데 안 믿어줘요? 내가 얼만큼 하는지도 모르면서 왜 나한테 잔소리해요? 안녕하세요. 얘는 아까 말 잘 안 하나 봐요. 아까 친구처럼. 부모님께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은요. 부모님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학원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 괴짜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님, 아이들이 공부를 못하고 싶어서 못하는 게 아니고요. 공부하는 게 참 어려워요. 습관부터 각 자신의 학습 습관에 따른 그 공부 방법을 익히는 거, 훈련하는 거 그렇게 해도 문제도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제가 선생님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뭐냐면 이 힘든 아이들이 열심히 그거가 정답인 줄 알고 믿고 갔다가 나중에 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럼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다시 돌아가는 그 시행착오가 엄청 치명적이에요, 우리 아이들한테. 시간이 얼마 없잖아요. 6년밖에.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시행착오를 최대한 아이들한테 줄여서 아이들한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시스템을 만들고 그 시스템대로 운영해서 아이들이 실제로 그러한 성적을 내고 실적을 내고 자신들의 꿈을 이뤄나갈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설명회의 마지막에 지금 최선을 다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저희는 이 시행착오를 줄여서 물론 중학교 때는 저희 학원에 보내시나 다른 학원에 보내시나 성적적인 차이는 크게 없을지 몰라도 적어도 저희 학원은 고등에서 아이들이 실패하지 않고 자퇴하지 않고 어려움 겪지 않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가르칠 겁니다. 그래서 믿고 보내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네, 설명이 도움이 되셨나요? 네, 오늘 저의 발표는 여기까지인 것 같고요. 이제 원장님께서 나오셔서 마무리 해주실 텐데 오늘 긴 시간 들어줘서 너무 감사하고 저도 빨리 끝내고 싶었지만 내용을 좀 많이 알려드리고 싶어서 그랬다는 점 정말 사죄의 말씀 드리고 어머님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이제 끝났으니까 네, 인사만 드리고 이제 끝내려고. 네, 괜찮으세요? 괜찮으셨어요?